자, 이번 시간부터 전산세무 2급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전산세무 2급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한꺼번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이론을 먼저 봐서 합격을 한 후에 실기 시험을 갖다 응시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두 개를 같은 날 동시에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배점을 보시면은 이론이 30이고 실기가 70%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의 전체적인 배점으로 봤을 때 실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연습을 갖다가 좀 더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뭐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더 앞서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뭐냐면 바로 이론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론. 왜냐하면 실기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런 여러 가지 재무나 그다음에 원가, 세무 관련된 내용들이 실기가 이제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실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실기라는 것은 이론이 완벽하게 그 밑바탕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드린다면요. 하루만 날 잡아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을 갖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이 훨씬 더 튼튼하고 기초가 단단한 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실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갖다 운용하시는데요. 그 운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이제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 시험처럼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의 실기의 배점이 크지만 이론적인 배경의 바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학습에 어떤 힘을 쏟는다라고 하면 여기 이론 쪽에 훨씬 더 많은 힘을 갖다가 배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보다 실기,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갖다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서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예습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혼자 보고 이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학습과 관련해서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습보다는요 복습 위주로 해서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습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 갖다가 쭉 정리하시는 게 보다 점수를 갖다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내용을 보시다 보면요.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그 낯선 용어 그 자체가 우리가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학습을 통해서 체계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체득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예습을 치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복습 위주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수험 기간을 갖다가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론의 30%라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느냐.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회계가 있고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그 전체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다만 몇 가지 항목들이 더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도 마찬가지죠. 더 추가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약간 문제 자체가 심화돼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범위가 넓어지는 정도인데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세무회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세무회계는 전체적인 문항수 입장에서는 작아요.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세무회계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 내용과 소득세 파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배점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걸 이제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보다 이 내용도 같이 문항수는 비록 적지만 공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 내가 나가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활용도를 갖다가 넓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전산세무 2급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전체적인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법인세 파트가 여기선 제외가 되거든요. 법인세. 이 부분이 제외되는데 어디서 다루게 되냐면 전산세무 1급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법인세 파트까지 공부하시는 걸 갖다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만 여기서는 최소한 우리가 일반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근무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자격증에 대한 수준을 갖다가 전산세무 2급까지 요청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의 전체적인 어떤 경력, 그 다음에 커리어, 뭐 이런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장점 뭐냐면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K랩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실제 운영을 해보시면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중소기업에 이제 들어간다든지 다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간다든지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산세무회계 2급 요즘 많이 응시하시죠.